사진에서 보실까요? 비포와 애프터 사진인데 이란의 이 플루토늄을 농축하는 핵심 원자로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관건은 이란의 강제 비핵화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 지하 핵시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로 타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That's a quot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for all of you today. The president's top priority right now is ensuring that Iran cannot obtain a nuclear weapon and provid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강제 비핵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이스라엘도 이에 맞대응해서 이란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던 와중에 아시다시피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핵 개발을 강행해 온 겁니다. 국제사회와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 개발을 강행해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제 비핵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납니다. 신범철 차관님,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여러 이제 지상 핵시설을 타격했고요.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중수로 시설에 폭격을 가한 모습인데 이곳은 이 플루토늄을 농축해서 핵 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방금 전 화면에 영변 핵시설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는데 영변 핵시설. 예, 북한의 영변이 이란에게 있어서는 아라크 핵시설인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이 대형 화면에 띄운 예, 지금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곳이 예, 이른바 이란판 영변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1년에 9kg, 그러니까 핵무기를 잘 만든다면은 3kg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최저 임계 질량이 그러니까. 그런데 1년에 3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고 핵심 시설이네요. 예,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IAEA가 관여를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어제 제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나탄즈나 포르도 시설은 거기에는 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인 플루토늄 시설을 이번에 폭격을 했어요. 그럼 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원자로가 있는 그 시설은 공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시설만 다 파괴를 해서 아직 방사능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능력 붕괴, 그거는 거의 완결되는 단계로 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 단계로 레짐 체인지, 예. 정권 교체는 아직도 좀 요원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강제 비핵화인 셈입니다.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란과 계속 대화와 협상으로 핵 문제를 협상해 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온 거죠. 그러나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다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인 가운데 보다 못한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강제 비핵화에 나선 겁니다. 신범철 차관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북한도 이란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식과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북한은 동시에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도 타격을 했고 핵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도 이번에 타격을 한 겁니다. 이 플루토늄 추출하는 원자로를 공격하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뻥 하고 이란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을 타격합니다.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란의 이스라엘의 이 무인기 등에서 이 해당 타깃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열감지 영상 등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이 아주 정밀한 폭탄으로 플루토늄 추출 시설, 이 중수로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폭파시키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꽝 하면서 화염가용기가 치솟으면서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플루토늄 추출 시설이 무기력됐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폭격 시설이 가공할 만한 위력인데 신범철 차관님, 이 중수로잖아요.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경수로 같은 경우는 발전용 원자로라 전기 등을 생산하는 거지만 이 중수로급 이상부터는 핵물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중수로, 경수로 모두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 설계에서 이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설계로 업그레이드된 게 경수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에서도 사실 나오긴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그렇지만 그 양이 적어서 핵 개발로 전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로가 핵 개발의 타겟이 된 거죠. 예, 북한도 초기에는 발전을 한다라면서 그렇죠. 우리나 미국을 통해서 경수로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겁니다. 영변히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이러면 이란에게 남은 건 지하 핵시설입니다. 트럼프의 고민과 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때릴 거냐 말 거냐. 벙커버스터 초대형 관통 폭탄을 B2 스텔스 폭격기에 싣고서 이란의 마지막 남은 핵심 핵시설을 파괴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민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보도했어요.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비공개 승인했다. 이란의 결정을 보려 최종 명령만 보류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1초 전에 최종 결정하고 싶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1초 전. 이 뭐랄까, 김구식 교수님, 네.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밀당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언제 폭격을 할지는 밝히지 않겠다. 1초 전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렵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고 폭 때린다는 건가 안 때린다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사실은 협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일단 공격 계획 자체는 승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미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공격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이제 명령이 지금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언제든지 내리기만 하면 그 계획대로 이제 승인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니까요. 저는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초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저런 공격에 속수무치로 지금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가져왔던 핵시설들이 저렇게 차례차례 초토화되는 상황인데 미국까지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모든 핵시설들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저는 더욱더 이란에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아니라 NCND잖아요.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특유의 협상의 네. 우위를 점하는 저 선제적인 이 협상 기술이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을 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또 자기 군사적 물력으로 또 대응할 수도 없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네. 저는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런 전면적인 협력 작전에 대해서 핵시설을 포기할지 말지를 이번에 이참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가 북한의 경우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시설도 2차 북핵위기의 원인이었고요. 둘 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2025년 한반도 북핵 상황은 뭡니까? 플루토늄 그대로 가고 있고 농축 우라늄 그대로 해서 지금 핵무기는 수십 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제일 좋지만 우리 북핵 문제만 보더라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굉장히 요원하고 네. 힘들다고 한다면 저런 공격을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타격이죠. 외과 수술처럼 딱 도려내는 공격이거든요. 이제 그런 공격이 가능한 이스라엘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란이 이때는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공 앞에서 좀 중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제 비핵화. 이 말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강제 비핵화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앵커가 외교안보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북한 문제도 취재해왔고 외교안보를 취재해 오는 동안 이 앵커에게 있어 가장 이 최고의 취재원 두 분이 우리 신범철 차관, 김군식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진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이란의 코앞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유럽에서 공중급유기 31대 이동 배치 명령이 내려졌고요. 지중해에 해군 구축함 3척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F-22, F-16, F-35가 이란을 향하고 있고요. 페르시아만에는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입막혀 왔다라는 위감을 느낄 법합니다.